안녕하세요. 프리뷰NN 팀장입니다. 10월 23일 메이저리그 2경기와 NBA 1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이저리그 휴스턴과 양키스와의 경기가 있고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뭐 지금 휴스턴이 2승을 하고 있고요. 예, 거의 뭐 경기 흐름이 큰 거 한 방, 홈런 한 방으로 뭐 경기가 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경기 내내 투수들이 홈런 한 방을 솔로 홈런을 허용하느냐, 투런 홈런을 허용하느냐, 뭐 쓰리런 홈런을 허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부의 향방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선발 싸움으로 보면은 얼핏 보면은 게리 콜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게리 콜도 게리 콜이지만 크리스찬 하비에르 역시 견고한 피칭을 시즌 내내 보여주었고 구위 또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양키스 타자들이 하비에르의 공을 쉽게 공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홈런으로 많이 경기가 갈리고 있는데 9월 1일 이후에 게리 콜은요 피홈런을 매 경기 허용합니다. 많은 날은 3개까지 허용하고요. 매 경기 클리블랜드전 그 똑딱이 타선인 클리블랜드전에도 홈런을 매 경기 하나씩 꼬박꼬박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하비에르는 보시면 알겠지만 콜보다는 확실히 피홈런 숫자가 적다. 그리고 뭐 원정 등판도 상당히 준수하고 오히려 스탯만 보면은 콜보다는 하비에르가 조금 더 좋은 그런 스탯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 팀의 불펜 싸움을 보더라도 역시 양키스보다는 휴스턴이 훨씬 더 견고한 피칭을 보이고 있고 불펜에서의 어떠한 뎁스조차도 휴스턴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양키스가 휴스턴을 이기려면은 양키스의 타선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양키스 타선이나 휴스턴 타선이나 다 뭐 또이또이하다. 결국 홈런을 몇 개를 치느냐가 오늘 경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불펜 싸움으로 보았을 때는 휴스턴이 앞서 있고요. 타격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선발 싸움에서는 저는 콜보다는 하비에르가 좀 더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홈런입니다. 피홈런을 게리 콜은 많이 맞는다. 그리고 하비에르는 피홈런을 적게 허용한다. 결국 그 피홈런 한 방 때문에 오늘 경기도 역시 휴스턴 쪽으로 조금 더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는 마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양키스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양키스의 투수들이 허점이 휴스턴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양키스의 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휴스턴이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기 역시 저는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이 시리즈는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이 타자들의 타격의 흐름도 불규칙하고 그게 가장 커요. 타자들의 그 타격 흐름이 불규칙하다는 게 너무 큰데 저는 사실 어제 경기는 샌디에고가 당연히 잡아줘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아레즈한테 너무 많이 막혔어요. 그리고 경기 후반 필라델피아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도망가는 점수까지 가져가면서 필라델피아가 승리했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오늘 경기만큼은 다득점 경기,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터도 도저히 믿기 힘들고요. 클레빈저도 도저히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높은가 봅니다. 기준점이 8.5점인데 팔터가 저는요 3이닝 한 2, 3실점 할 것 같고요. 클레빈저도 한 3, 4이닝 2, 3실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후반에 뭐 세던맨들이 등판하면서
나름 누가 이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승패를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패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언어보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필라델피아의 타격도 최근 좀 주춤하고 샌디에고의 타격도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일단 선발 마운드 자체가 1, 2차전은 나름 견고한 투수들이 많이 나왔죠. 1차전은 휠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르비슈 나왔고요. 2차전은 놀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2차전 샌디에고 누구죠? 스넬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제 경기도 무스그루브가 나름 선방은 했죠. 나름 선방했는데 수아레즈가 그렇게 견고하게 잘 던질 줄은 몰랐는데 사실 어제 경기도 샌디에고가 타격이 충분히 살아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 하지만 오늘 경기 8턴은 충분히 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레빈저 역시 원정 등판이 견고하지 못하고 원정에서 되게 안 좋아요. 5.46. 그리고 8터 역시 홈 경기 5.49. 이 정도 방어율이면 최소 5회까지 두 팀 합쳐서 한 6점 정도는 충분히 생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3점은 글쎄요. 나머지 3점은 두 팀이 불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분명히 불펜의 추격조 두 팀 중에 한 팀은 불펜의 추격조가 나오면서 점수를 더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점 차 정도라면은 타이트하게 갈 것 같은데 한 점 차 정도라면은 양 팀 다 추격조 대신에 필승조를 내세우면서 오늘 경기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불펜 싸움으로 간다면 당연히 샌디에고가 저는 더 앞서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8.5 기준 오버 예상하고 일단은 샌디에고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에 내일 NBA 한 경기. 경기는 많은데 아직 스탯이 누적이 되지 않아서 어떤 경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NBA 방송 같은 경우는 아마 항상 한 9시 정도가 돼야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클리퍼스 경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좀 늦은 시간 경기를 늦은 시간 경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클리퍼스의 레너드가 내일 경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클리퍼스 레너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클리퍼스가 결국은 폴 조지 혼자 해야 되는데 지난 시즌과 비슷한 양상이 되겠죠.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레너드야 항상 못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으니까요.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폴 조지가 얼만큼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이 경기는 분석을 안 했고요. 이 경기를 하려고 이게 막 보다가 갑자기 레너드가 결장한다 그래서 에잇 하고 그냥 내버렸었는데 확실한 건 세크라멘토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만만하지는 않고 핸디가 3.5점이 잡혔는데 글쎄요. 저는 결국은 폭스가 얼만큼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두 팀 보면요. 제가 아까 잠깐 보다가 만 게 있는데 페인트점 전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48점이 NBA 평균인데 페인트점 점수가 두 팀 다 40점이 안 됩니다. 40점이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 야투율에서 승부를 보던가 아니면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존에서 실점이 많은 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주바치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폴 조지와 레너드가 뭐 같이 뛰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폴 조지와 레너드 그 다음에 주바치가 있을 경우 폴 조지와 레너드 쪽으로 수비들이 쏠리게 되면 주바치 쪽에 스페이스가 많이 나면서 어떤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골밑 플레이가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얼만큼 주바치가 받아 먹느냐가 오늘 경기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폴 조지가 뭐 48분 다 뛸 수 없기 때문에 폴 조지가 없을 때의 어떤 그런 공격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 야투율을 보면요, 야투율을 보면은 3점슛 메이드가 클리퍼스가 31%로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필드골은 46%, 뭐 45.9%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은 세크라멘토 킹스도 충분히 비빌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주전 자원들의 득점 분포가 높다라는 거. 벤치 자원에서는 클리퍼스가 좀 더 우세하지만 결국 이제 경기 후반에 들어갔을 때 클러치 타이밍에서 어떤 주바치의 저는 활약이 오늘 경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같은 경우는 최근 보면은 사보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7이에요. 플러스 7이고 그 다음에 득점이 13점. 결국 사보니스와 주바치의 어떤 골밑 싸움도 상당히 볼만할 것 같은데, 과연 사보니스 주바치를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사보니스가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바치의 어떤 공격의 흐름 뻑뻑할 거라고, 골밑에서의 어떤 공격 흐름이 뻑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클리퍼스가 결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가져온 경기는 댈러스와 멤피스 경기예요. 멤피스는 오늘 백투백 경기입니다. 백투백 홈 경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댈러스는 이틀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 오늘 경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댈러스는 득실점이 뭐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한 경기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멤피스 이제 두 경기 했죠. 두 경기 했는데 뭐 득점이 조금 더 많긴 하네요. 많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주전들의 의존도가 멤피스가 상당히 심해요. 모란트 같은 경우 45적게 모란트가 혼자 45점인가 넣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모란트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뛰었고요. 그 다음에 주전들의 어떠한 그 의존도가 심하다. 그래서 평균 출전 시간이 보면은 댈러스 같은 경우는 29분인데요. 멤피스 같은 경우는 34분입니다. 게다가 벤치 싸움에서도 댈러스가 멤피스보다 앞서 있어요. 결국은 백투백을 치르는 멤피스가 어저께 모란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시간을 많이 뛴 관계로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체력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선발들의 어떤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증상은 높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보면은요, 페인트 존 점수가 멤피스가 48점이고요. 댈러스가 36점입니다. 댈러스가 페인트 점 점수가 의외로 많지 않죠. 이 얘기는 돈치치가 가장 점수를 많이 득점하고 있죠. 그죠? 돈치치가 주로 미들라인 점퍼, 그 다음에 3점, 그런 쪽에 상당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돈치치 같은 경우에 보면은 3점 슛은 최근에 20%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드골 43%, 그러니까 미들라인에서의 어떤 슛 정확도는 나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돈치치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돈치치가 슛이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어 상대 팀의 흐름으로 많이 바뀐다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돈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마이너스 16입니다. 마이너스 16. 이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면은 돈치치가 뛰고 있는 동안에 팀이 상대보다 마이너스 16점 정도 마이너스 16점을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은 돈치치가 메이드가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돈치치의 어떤 공격 흐름이 끊겼을 때 댈러스가 공격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돈치치 말고는 딱히 우두 정도가 세컨 리더로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두 보면은 그나마 이제 우두가 들어왔을 때는 나름 3점도 잘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필드골도 상당히 좋지만 과연 우두가 이렇게 꾸준하게 득점력을 보일 수 있는지도 오늘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멤피스가 일단 주전들의 의존도가 높고 오늘 백투백이고 그 다음에 멤피스 같은 경우 딜런 브룩스가 여전히 오늘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모란트 혼자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모란트 말고 벤이 지금 세컨 리더로 득점 세컨 리더인데요. 벤 같은 경우에는 35분 정도 역시 많은 그 시간을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모란트도 35분.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벤과 모란트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백투백 경기에 댈러스의 현재의 어떤 뭐 수비 흐름이나 그런 걸 본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멤피스의 지금 골밑을 지금 뭐 책임지고 있는 뭐 알다마 같은 경우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2년차 선수기 때문에 썩 이렇게 믿음이 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멤피스 같은 경우는 골밑에서의 실점도 많아요. 골밑에서의 실점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골밑에 그 빅맨들의 수비가 조금 헐겁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댈러스도 충분히 골밑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핸디가 마이너스 5.5가 잡혀 있는데요. 이 정도 핸디면은 충분히 댈러스가 오늘 경기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팀의 핵심인 모란트와 벤 어제 경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뛰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기에 얼만큼의 컨디션을 조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출장 시간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런 점을 따져본다면 댈러스가 유리하다. 게다가 댈러스가 페인트존에서의 점수가 썩 좋은 팀이 아닌데 페인트존 실점이 많은 멤피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모란트가 힘들고 뭐 돈치치는 이틀 정도 쉬고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돈치치의 퍼포먼스가 모란트보다는 좋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기는 댈러스의 승리를 예상하고요. 마이너스 5.5 핸디캡은 무난하게 댈러스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댈러스의 마이너스 핸디캡 승을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BA는 조만간 조금 더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더 많은 경기, 하루에 뭐 한 5, 6경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 N 팀장이었습니다.